다 먹었어. 여기는 시위 조용히 해주세요. 지각자 써주세요. 지각자. 지각자 써.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토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청구를 도구의 중국부 제253차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독서제대는 광장 구운몽이며 주제 발표조는 2조입니다. 2조장 윤채민 회원님께서 나와 주제 발표 사회를 하겠습니다. 2조는 나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당 윤채민입니다. 그러면 1부 연구 감상 업체에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는데요. 발표 순서는 공동연구로 1개, 개인연구로 2개, 퀴즈 순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발표 주에 경청하고 대답하고 메모하고 발표, 질의응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학성취 평가가 있었는데 조별평가인데 제가 도장을 맡게 되었어요. 저희 조는 각자 산출물을 가지고 와서 모두 합하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너무 뜸을 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많이 재촉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좀 냈는데 그 친구가 화를 전해서 저희 둘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제 친구한테 지금까지 쓴 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니 글쎄 저희 조원들 중에서 제일 꼼꼼하고 잘 썼더라고요. 발표한 걸 들으신 선생님께서도 그 친구가 한 부분이 가장 좋다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안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 미안해. 내 친구와의 우정이 물씬 느껴지는 사연이었는데요. 신청곡은 소녀시대 단짝 신청해 주셨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저는 이번에 사연을 들으니까 숲이 방망이 깎던 노인이 생각나는데요. 한 노인분께서 방망이를 너무 열심히 깎아서 화가 났다는 글쓴이는 나중에 방망이의 진가를 깨닫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죠. 작성자님도 많이 미안하셨을 것 같네요. 친구분께서 이 사연을 듣고 꼭 다시 후회하시길 바랄게요. 친구는 싸우면서 더 친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도 둘의 끝없는 우정 기대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막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분명히 우정입니다. 매력 MC님도 참 오해는 매력 MC님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차분히 무시하라고 내뱉은 말일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아님 저만 느끼나요? 학창시절 때 남녀 구분 없이 서로 껴안고 뱅커보던 스킨십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막 설레려고 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땐 매력 MC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역시 귀여운 MC님밖에 없네요. 자, 다시 사연으로 가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읽어주세요. 3187님. 안녕하세요. 여동생 성둥입니다. 요즘 사춘기라 그런가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전부터 꿈을 정해놓고서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분들이 요즘 저의 꿈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자 오히려 주변에서는 저의 적성과 흥미까지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네요. 세뇌 수준으로 저를 바꾸려고 하니 가끔은 내가 그쪽에 더 맞았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제 모습도 잊어버리는 것은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신청곡으로 드림아이 OST 신청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보니 최인우 소설가의 구운모의 주인공 북고민이 생각나네요. 북고민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주변 상황을 겪었죠. 납득이 안 가요. 제가 좀 한국 사람답게 빨리빨리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신호등 기다리기도 싫고 몇십 초 남아서 깜빡거려도 그냥 달려가는 이에요. 저 혼자만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엄마랑 가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지하철이 1분 뒤에 도착한다고 해서 뛰었더니 엄마는 천천히 걸어서 다음 거 타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돼요. 저 납득 좀 시켜주세요. 이번엔 저희가 조금 나설 차례 같네요. 맞아요. 저희 청이 3인방이 나설 때예요. 바라보가
먼저 작성자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든지 빨리빨리 끝내고 1분이라도 더 놀고 싶은 그 마음 알죠? 하지만 아직 작성자님이 어리고 또 그 무서운 중이잖아요. 어머니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여유도 많으시고 생각은 빨리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혹시 벌써 노화가?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작성자님이 조금 더 힘들겠지만 어머니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것이 어떨까요? 맞아요. 안 그래도 예전보다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예전에 조금 느린 생활도 해보고 싶네요. 요즘에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드네요. 8445님, 친구와 이렇게 공감하는 것도 좋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도 한 번쯤 이해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는 느긋함을 추구하시는 편이라서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앞서 말했듯 느긋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말투부터 세월이 느껴지는 충고인 것 같네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매력행신님, 자꾸 시비 거실 건가요? 넘어가기 전에 신청곡 들어야죠. 신청곡으로 히라사와 유이의 토끼와 거북이를 주셨습니다. 이번 네 번째 사연은 정말 슬픈 사연 같아요. 3488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택이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중학생 물고기입니다. 제가 원래 뿅뿅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외부에 진학하고 싶어 공부를 열심히 했죠. 하지만 제가 영어 시험 시간에 커팅을 했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퍼뜨린 사람은 저랑 늘 경쟁하는 제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몇몇 학생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자 결국 옆에 있는 별별학교로 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학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속을 합니다. 추석이나 설날에도 쉬지 않고 학교에 나와야 되기도 합니다. 저희 자유가 박탈된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사정상 그 두 학교밖에 다니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빅뱅의 루저 신청합니다. 어머머머, 마침 최인우 작가께서 쓰신 광장이라는 현대소설이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광장에서도 이명준이라는 주인공이 남과 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군요. 남한은 뿅뿅학교, 북한은 별별학교 같은 느낌? 갑자기 두 분이 유식해 보이는데요. 유명한 형제소설을 읽었다니. 우리 이제 문제를 해결해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별학교로 전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머가 퍼졌다는 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도 중학생이면 간섭하는 것을 죽어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저 같으면 차라리 루머의 오해를 풀 것 같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을 말해주셨는데요. 전 그저 작성자님께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빌겠습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뿅 신청곡 듣고 오죠. 빅뱅의 루저 야. 다섯 번째 사연, 이번에는 3441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전 그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는 중학교 3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한 여동생 알라딘입니다. 사실 제가 예전부터 정말로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매너도 정말 짱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저만이 완벽한 남자랍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을 해서 그 남자의 반에 갈 때면 항상 그 남자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매일 얼굴 도장을 쾅쾅 찍고 말도 매일 걸 뿐만 아니라 몰래 간식거리를 챙겨주기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챙겨주기만 할 뿐 정작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남자랑 당신이 친해진 건데 고백했다가 차여서 괜히 엄청나게 어색해질까 봐요. 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다고 계속 혼자 짝사랑만 하다가는 이러다 성사병 걸리게 생겼다니까요. 고백할 자신도 없고 청해 3인방 저희에게 해결책 좀 주세요. 이런 러브러브한 사연은 또 저희 청인 3인방인 전문 아니겠어요? 이번 사연을 보니까 제 학창시절이 생각나네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운동장 벤치에 놓여있는 그 사람의 마이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 사람 생각을 하곤 했어요. 아, 정말 아련한 추억 좋네요. 매력 MC님의 추억을 들어보니까 숲의 소녀의 내용이 떠오르네요. 그 책 주인공도 소녀의 분홍색 적삼을 호기심으로 빤히 쳐다보곤 했다고 했었죠. 아마 이 책 주인공도 소녀의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물어보는 건데요, 매력행신님. 그 사람이 고등학교 시절에 존재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저 여고 나왔다니까요. 제 그 사람은 중학교 때 존재하는 사람이랍니다. 하하하, 두 분 오늘 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3441번님, 저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편을 추천해요. 혼자 그렇게 짝사랑을 이어나가시면서 가슴앓이를 하시느니 차라리 화끈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 거절당한다고 해도 속을 시원하게 풀릴 테니까요. 저는 솔직히 반대 입장이에요. 괜히 섣불리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될 것 같다니까요. 차라리 더 우정을 쌓다가 나중에 고백하는 편이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고백을 하시는 편을 추천해요. 제가 아직도 그 남자애를 잊지 못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고백을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네, 물론 차이겠지만요. 정말 왜 그러세요? 그래도 3441님, 나중에 매력 MC님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 그런가요? 예쁜 MC님은 차이시겠지만 3441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예요. 파이팅! 저기요? 제가 뭐 어떻죠? 저같이 완벽한 여자가? 싸우지들 마시고요. 신청곡 듣겠습니다. 역시 노래 좋네요. 그럼 다음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까요? 오부치리님. 안녕하세요. 지는 용산에 사는 66살 한국분이로 제가 며칠 전 아주 기막힌 일을 봤는데요. 보도블록이 쫙 깔린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탕이 푹 꺼지면서 젊은이 둘이 빠져버렸단게요. 그 말로만 듣던 그 모시기 싱크봇이 맞다 그 싱크홀입니다. 운동회를 보니 좋기 3m는 넘는데 연기가 뿌허니 끝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6.25 전쟁 때 낙동강 전투서 바로 옆에 묵당이 떨어질 때 같습니다. 어찌나 놀랬는지 젊은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은 한데 또 무너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참 죽었습니다. 청희 산인반님, 도대체 싱크홀이 왜 생기는 건가요? 얼른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한국사 할아버님, 며칠 전 일어난 싱크홀 사건은 진짜 목격하는 말입니다. 그렇네요. 정말 놀라셨겠어요. 얼마나 놀라셨으면 낙동강 전투에 비교하겠어요. 한덕수 할아버님의 사연을 듣다 보니 최인훈 소설 광장이 떠오르네요. 제가 최근에 읽은 소설인데 낙동강 싸움터 어두운 동굴입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주인공의 심리가 인상 깊게 그려져 있었는데요. 싱크홀 발생을 직접 목격한 한덕수 할아버님과 싱크홀에 빠진 젊은이들이 구조대를 기다릴 때 심정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저도 그 소설을 읽었습니다. 해가 늦은 비에 덜덜 떨면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꿰뚫는 심리가 잘 드러나 있었는데 광장에서 주인공 이명주는 애인 은혜를 기다렸죠. 할아버님과 싱크홀의 젊은이에게는 구조대가 애인만큼 간절했을 겁니다.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도 무사하고 싱크홀에 추락했던 젊은이들도 괜찮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덕수 할아버님의 바람대로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사연을 주신 한덕수 할아버님, 성함이 익숙하다 했더니 천만관객공원 국제시장 주인공 이름과 같군요. 6.25 피난 과정에서 동생을 놓친 지책감으로 마지막에 아버지의 옷을 잡고 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마지막 사연은 여러모로 전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럼 이번엔 국제시장의 OST 장미 여관과 김슬기의 콜라보 노란 샤스의 사나이를 듣겠습니다. 네, 그럼 잘 들었습니다. 우와, 오늘 사연들 정말 좋은데요? 이쯤에서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 설명드릴까요? 네, 그러죠. 사연을 보내주신 6분 중 좋은 사연으로 뽑힌 3분께서는 친구를 한 분 모시고 게스트로 출연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사연이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청춘 도구의 이름처럼 모두가 완벽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뽑아야 하죠? 이렇게 되면 저희끼리 뽑기가 매우 힘들겠네요. 안 그런가요? 그러면 예정에는 없긴 하지만 시청자 투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게 얼마 만에 나온 좋은 사연인가요? 그럼 지금부터 시청자 투표를 받겠습니다. 번호는 사연에 소개된 순서고요. 1번부터 6번까지입니다. 자신이 뽑은 사연이 1등을 할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자,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시청자 투표 진행 시작합니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투표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한데요. 정말 통할 뻔했습니다. 자, 시끄럽고요. 투표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효과 좀 부탁드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자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 해보셨나요? 6등부터 하겠습니다. 6등은 8445님입니다. 8445님은 북한군이 무서워하는 중2 여학생의 사연이겠죠? 좋은 사연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5등입니다. 5등은 바로 3441님의 러브러브한 짝사랑 사연이었는데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제부터 정말 표차가 미묘합니다. 특히 4등과 3등이 치열했네요. 4등은요, 9738님 정말 아쉽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드러나는 좋은 사연이었는데 말이죠. 3등부터 게스트로 출연하시는데요. 기대되시죠? 과연 누구일까요? 뜸들이지 않고 얼른 발표해요. 궁금하잖아요. 네, 3등은 바로 3489님입니다. 학교 선택에 갈등했던 분이죠. 광장이라는 소설의 상황과도 비슷했더랬죠. 자세는 나쁜 거예요. 그럼 다음은 2등입니다. 와 정말로 대단하네요. 2등은 5972님. 대망의 1위를 발표하는 명예를 저에게.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 3187님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은 모두 축하드립니다. 곧 이어서 게스트를 모시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사연에서 1, 2, 3등을 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들이 각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우선 1등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실패한 혁명, 꿈, 사랑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뤄집니다. 꿈과 현실이 반복되면서 다소 헷갈리게 진행되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책에서 하나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꿈이 무엇인지와 꿈의 종류, 꿈에서의 기억 결손, 꿈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이유, 그리고 꿈에 대한 가설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꿈이란 무엇일까요? 꿈이란 수면 중에 일어나는 일련의 시각적 심상을 뜻하는데 때로는 청각, 미각, 후각, 운동감각 등에 관여하는 꿈도 있다고 합니다. 꿈은 누구나 매일 2시간가량 꿈을 꾸고 하룻밤에 평균 3개에서 5개의 꿈을 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꿈이라고 하면 꿈에서의 체험이 깨어난 후에 회상되는 회상몽을 말합니다. 수면 상태에 들어가면 뇌수 활동 상태가 각성시의 것과 달라지는데 이때 일어나는 과정을 꿈의식이라고 하고 깨어난 후에 회상되는 것을 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꿈의 다양한 종류입니다. 해몽이 있어서 우리는 꿈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현몽이란 꿈에서 일어났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꿈으로 흔히 예지몽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영몽은 꿈과 반대되는 현상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꿈은 현실의 반대이다 라는 말이 영몽에 해당됩니다. 길몽과 흉몽은 해몽이 있어서 길한 것과 흉한 것을 나타내며 쉽게 말하면 길몽은 좋은 꿈, 흉몽은 좋지 않은 꿈을 뜻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태몽은 새 생명을 잉태한다는 꿈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계시를 받는 계시몽, 꿈을 꾸고 있다고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을 계속 꾸는 자각몽 또는 영몽, 신몽, 잠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제 꾸신 꿈 기억나세요? 아니요. 아마 아주 인상적이지 않아서 기억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을 왜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꿈에서의 기억 결손이 발생하는 까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까닭은 수면 시에 우리 뇌가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에서 일정한 주기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면 과정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뇌의 일부가 작용하지 않아 세로토닌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기억을 관여하는 중추에서 오는 정보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같이 호르몬과 기관들이 비활성화되면서 우리는 대부분의 꿈을 잊게 되고 심지어는 꿈을 꾸는 동안에도 기억 결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더 생깁니다. 꿈은 왜 이렇게 이상한 것일까요? 아까 우리가 꿈에 대한 기억을 잃는 이유를 호르몬과 기관의 비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비활성화는 인지적 기능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꿈에서 나오는 감정을 분석해보면 흥분, 불안, 분노와 같이 본능에 가까운 감정들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이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의 경우 다소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학습된 감정은 인지적 기능이 있어야 드러나게 되는데 꿈꾸는 뇌에서는 이성이 제약이 되고 감정적인 부분에만 의존하게 되어 꿈에서는 우리가 다소 이상하게 생각되는 오류들이 범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꿈에 대해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은 정서 돌출성인데요. 이는 꿈속의 이미지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정한 감정을 느끼면 그에 대해서 뇌가 그에 걸맞는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꿈이 일종의 진화적인 적응이라는 가설로 꿈을 연구하는 학자 미셸 주페의 학설입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불안이나 분노, 의기양양함과 같은 정서들은 인간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정서입니다. 즉 수면은 생존에 필요한 정서와 행동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꿈을 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것이 그냥 꿈에 불과했다는 경험을 통해 깨어있을 때 그러한 상황에 더 잘 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우리가 왜 꿈을 꾸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제안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뇌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비록 꿈이 별다른 뜻이 없는 이미지의 집합이라고는 하지만 때로 우리는 꿈에서 예술적인 영감이나 독창적 아이디어를 발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비이성적인 순간에 가장 신비한 세계가 펼쳐지는 건 아닐까요? 저희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성과 논리는 내려놓고 꿈꾸는 우리의 뇌를 따라가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기 2조 이석규 윤진영입니다. 저희가 수요일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적게 만들어 다른 시간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준비한 만큼 잘 만드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6차는 6.25 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관련 전투 상황, 낙동강 전투 이익, 낙동강 전투 해사 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낙동강 전투의 배경이 6.25 전쟁이니까 6.25 전쟁에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이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흔히 38도선에서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싸우는 것이 종종 있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북한은 서울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고 전쟁이 시작된 지 4일 만에 서울이 북한한테 점령당했습니다. 그 뒤 다급해진 이승만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미국은 재빨리 남한으로 미군을 보내고 유엔군까지 합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기세에 밀려 낙동강 지역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9월 20일, 28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여 압록강까지 우리 군이 진출하다가 을 잇는 대동력을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위기였던 남한군에서 미군의 사령관이었던 워커 장군이 낙동강과 그 동북 상류층을 이용해서 천연 장애물을 이용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워커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전투 과정은 8월 4일 약 새벽쯤에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낙동강 일대 방어는 주로 미군이, 우리 북부는 동북부 아까 말했던 상황지대를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군은 전선 사령부라는 곳을 두고 각각 미군과 우리군의 1, 2군단을 배치하여 우리군을 경계하였습니다. 그 뒤 8월 공세, 9월 공세 총 두 번의 공세를 통해서 낙동강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전투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은 대구 방어 전투, 영천 전투, 그리고 동해안 지구 전투 등 여러 가지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 전투에서는 방어선을 돌파당할 위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군은 여러 가지 내선 작전의 이점과 그리고 제공 제해권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적을 격퇴하였습니다. 그 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고 다음날부터는 대전령이 반격을 시작하여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낙동강 전투의 의의입니다.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여 남한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초지한 의도에서 중앙 병력을 집중하였던 북한군의 전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투 곳곳에서 전개된 국군과 미군의 협조적 전투 수행은 한미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촉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북한군은 낙동강 전투에서의 패배 때문에 지도층 내부에서 알력 관계가 조성되면서 북한군이 작전 수행을 하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낙동강 전투 전생 행사입니다. 이쪽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이 낙동강 전투 전생 행사에서 하는 제한 행사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그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민과 군이 함께 하는 화합회장 그리고 올바른 안보 의식을 고치 당시 전쟁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낙동강 전투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낙동강 전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6.25 전쟁에 중요한 점을 미친 이런 전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면서 이곳에서 전투를 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6.25 전쟁을 승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곳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이것을 지켜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낙동강 전투가 우리 군에게 꽤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도움이 되고 이 전투가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 희생되거나 작별한 많은 분들께 감사원과 숙고함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발표를 맡은 11기 윤채민, 11기 정하은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베르테르 효과와 그리고 요핑 효과인데요. 목차는 일단 베르테르 효과가 무엇인지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사례를 소개한 다음에 요핑 효과와 이 두 효과의 연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의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란 동조 자살 또는 모방 자살이라고 불립니다.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에 자신을 그 인물과 동일시해서 똑같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이죠. 미국 자살연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척 중 자살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자신도 자살을 하게 되는 확률이 4.2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베르테르 효과는 독일의 작가인 괴테의 소설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남주인공인 베르테르는 여주인공인 로테를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데 이 여주인공이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독감에 빠져서 정크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시대와의 단절로 고민을 하는 이런 베르테르의 모습에 공감된 젊은이들이 자살을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발행에 중지된 사태까지 벌어졌죠. 여기서 유래한 말이 베르테르 효과입니다. 현대에도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연예인이었던 고 최진실 씨가 죽은 후에 그 죽음을 모방하여서 자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나나 이온즈 등이 있고 외국에서는 오카다 유키코,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젊은이들이 괴테의 소설을 보고 자살한 것은 사회 제도에 대한 반항의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단순한 모방 자살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카다 유키코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되게 배우 진지를 닮은 되게 예쁜 오카다 유키코는 일본의 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평소에 공부도 되게 잘하고 되게 깡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끈기도 있고, 네, 오카다 유키코라는 사람은 되게 하여튼 막 되게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던 오카다 유키코한테 자기가 갑자기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 당시에는 K-팝 스타처럼 스타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카다 유키코는 그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서 부모님께 허락을 구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오카다 유키코가 계속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오카다 유키코가 그 프로그램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조건은 하나는 특목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이고 하나는 학력고사에서 올 1등급을 받는 것이고 하나는 전교 1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3개가 되게 이루기 힘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카다 유키코는 그 특유의 끈기를 가지고 그 3개를 모두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오카다 유키코는 워낙 이쁘고 연기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승을 하고 나서 소속사에서 어떤 회장의 눈에 띄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는 오카다 유키코가 아이돌로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던 상태라서 거의 처음에 아이돌이나 다름이 없어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오카다 유키코는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네, 오카다 유키코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와중에 하나의 불행이 닥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칸다 마사키라는 일본의 한 배우입니다. 오카다 유키코는 칸다 마사키에게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칸다 마사키는 그 고백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마츠다 세이코라는 오카다 유키코의 직속 선배와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1살도 났기 때문에 오카다 유키코의 그 고백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카다 유키코는 자신의 직속 선배에 대한 그런 증오와 질투심이 아주 강해져서 자기의 일기장에 마츠다 세이코에 대한 비방 글과 그리고 이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괴로워하다가 여기서 보이시는 이 건물에서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투신 자살을 한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오카다 유키코가 죽은 다음에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자살을 하고 그리고 783명의 소녀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팬들도 자살을 했고 그 해에는 자살률이 50%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모두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베르테르 효과가 일어났는데 유독 이 오카다 유키코의 경우에는 되게 베르테르 효과가 크게 나타난 편이었는데요. 그 배우에는 일본 매체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되면 이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머리가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땅바닥을 향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일본 매체들은 당시에 자극적인 것을 보도하고 싶어서 이 사람의 시체를 훼손하고 뒤집었습니다. 뒤집으면 얼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게 바로 땅바닥에 부딪힌 얼굴이기 때문에 상당히 잔인하고 그런 자극적인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찍어서 뉴스에 올리게 됩니다. 신문과 뉴스에 올리게 되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게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 많이 선동을 받아서 베르테르 효과가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카다 유키코의 살인처럼 연예인들이 사회적인 인물이 죽으면 그 미디어들은 그 기사를 많이 또 자극적으로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효과는 루핑 효과라고 합니다. 루핑 효과란 특정 사실이 언론 매체를 통해 어떤 보도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기사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이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자살하는 것도 소설이라는 매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유명인의 자살을 모방해서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도 언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극적인 그런 보도를 간접적으로 접한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확산되는 것입니다. 즉 루핑 효과는 베르테르 효과의 촉진자이자 원인으로 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의 의견인데요. 이게 미디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미디어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자살 같은 것을 보도할 때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의 어떤 단체가 미디어의 자살 보도 원칙을 만들었는데요. 네, 금지는 총 8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소개하자면 자살을 영웅적 행위나 낭만적 해결책처럼 포장하는 행위, 그리고 자살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자살의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는 행위, 그리고 유명인의 자살을 지나치게 주요 기사로 보도하는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카다 유키코의 사례는 유명인의 자살을 지나치게 주요 기사로 보도한다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권장하는 내용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만 소개하자면 자살 문제의 경향 및 심각성을 강조해야 하고 다양한 도움을 통해 자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해야 하며 다양한 자살 징후를 소개해야 합니다. 근데 이처럼 미디어의 자살 보도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베르테르 효과가 훨씬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윤채민 회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디어의 자살 보도 원칙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5명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인데. 네, 자살한 연예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자살한 연예인들이 나왔는데요. 연예인이라는 것은 공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예인들이 잠깐의 그런 충동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자살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는데요. 그 공인, 특히 연예인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할 차례죠?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아니 설마 맞추면 상품을 주는 일종의 그 퀴즈 말인가요? 그렇죠. 이번엔 퀴즈가 많이 어려우니 시청자분들 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퀴즈 출제자 두 분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광장에서 이명준이 신문에 자기 노래가 실린 걸 읽고도 읽지 않은 네, 여기 한장 그러니까 뭔가 겨우 지면지에 실린 것뿐인데 이렇게 유세를 떨면서 길거리에서 보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아, 이명준이 정치에 대해 비유한 말은 세 번 틀리면 책 볼 수 있어요. 몇 개라도 하세요. 세 번 틀리면 책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찍기라고. 찍고 세 번 틀리면 책 볼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책 볼까 그럼? 책 볼까요? 책 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거 어떻게 찾지? 앞에 있어요? 알아서 찾아보세요. 너무 가다. 인간의 감정을 이명준이 북한에서 갖게 된 직장은 광장에서 정의한 예감의 뜻은 그냥 막 찍으세요. 우리 찍는 거 잘하잖아요. 그냥 책 보세요. 네. 네. 저기. 자기가 애쓰지 않는데도 어떤 일이 다가오면 살갗으로 느끼는. 네, 맞습니다. 광장에서 은혜의 직업이 없어.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거 뭐예요? 그거 뭐예요? 소속이 뭐야? 그거 뭐야? 지금 근데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래요? 내 건데요? 어디 소속 뭐? 소속. 아니에요. 한번 틀렸어요. 네 글자씩이에요, 각자. 노동당. 네 글자예요. 네 글자를 뒤에 찍어서 맞추기라도 해주세요. 잘하면 찍을 수 있을 텐데. 책 보세요. 네. 찍어도 되죠? 네. 단어 장교 아닙니다. 찍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좀 어쨌든 아니라고. 예감이네. 아 얼추가 깜짝이네. 알아요. 연습했다고 진짜.
주장. 네. 발레리나. 네, 맞습니다. 은혜가 죽게 된 전투는 이거 엄청 쉽죠? 여기. 네. 휴전후 이명준이 가기로 한 네. 제3국은 네. 맞아요. 저요. 네. 이거는 내가 맞았다고. 그냥이 할수 어그로 크로스 저 했어요. 미안하다. 어그로 크로스 이명준의 대학 학과 저희가 먼저 아니, 여기 들었는데요. 먼저 있어요. 대학교에 하자고요. 네, 맞습니다. 단호하다. 멋있다. 하야. 문법으로 넘어갔어요 지금. 국고민의 태생, 출생 지역 그냥 던져. 8개의 도 중에 하나예요. 그냥 던져. 무슨 도이죠? 여기 한경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충청도. 찍는 게 더 빠를 텐데 이번. 틀렸어요. 상해도. 황해도 정답. 교도소에 책상에 앉아서 제도를 하던 사람. 네. 네. 한 여자만 바라보는. 아니에요. 그건 너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한 여자만 바라보면 돼. 상식이잖아. 술집에서 에레나를 뿌리치고 달리던 중 어리 빠진 이유는 스피커에서 자신 그 반역자라고 자신 이름이 나와서 네, 맞습니다. 황장 건물 꼭대기 사람들이 국민에게 총이요. 무슨 총이요? 기관총. 네, 맞습니다. 일기상 불안인 거죠. 제발. 목숨의 궤적을 더듬고 죽음을 다루는 작업. 네, 잠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책에 나오는데. 네. 아니에요. 책 번, 보셔도 돼요. 번. 돼요. 아니에요. 왜 내가 말하면 다 웃기지? 책 보세요. 굉장히 빼고 다 왔다. 네. 아니에요. 세 글자. 세 글자예요. 사실 그냥 의사 아니에요? 저요. 네. 아니에요. 미술가. 아니에요. 아까 소나기 하나 더 쉬운 것 같다 이거. 네. 네, 맞아요. 뭐가 알아요? 교도소 소장이 독고민에게 말한 오늘날에 있는 죄는 책 찾아보세요. 네. 마지막에 써. 들으면서. 저요. 네. 잊어버리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내일을 기다리는 네. 진짜. 그거 하시라고요. 써 있는 걸 읽어드리는 거다. 교도소 소장하고 독고민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하는 중에서 교도소 소장의 대화 중에서 나와요. 몇 페이지예요? 몰라요. 그래서 몇 페이지? 대화가 있는 네? 아니. 여기랑 막이어 되면 아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아까 책에 나와. 저요. 네. 심리적인 조화를 가지지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마지막 문제예요. 안 보여요. 화가 아니라 상이에요 이거. 푸시에서 잡지에 실린 이야기 중에서 중이에요. 네? 중이에요?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에요. 문제가 이야기 중 고해라는 강을 건넌 동물 세 마리. 객관식이에요. 여기 40 보면 돼요. 세 마리. 이번에 27번? 네. 19번. 네, 맞습니다. 퀴즈의 재미를 떨어뜨렸어. 재미없다. 네, 감사합니다. 이죠 청의 라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연 동안 청이 라디오를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해요. 예쁜 열매를 선물해 드릴게요. 예쁜 열매는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매력 열매가 딱 오늘 들어 두 분이 참 사이가 좋으시네요. 앞으로도 청의 라디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시 활성화를 위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다고 하고 전세 행사까지 생각도 되게 참신했다고 사연의 영역대가 넓어서 좋았습니다. 책의 연결 BJ가 책의 연결고리 설명을 잘해서 좋았고 선곡이 센스 있고 방망이 깎던 노인이나 소녀 같은 수필을 예를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근데 DJ 세 분이 너무 국어책을 읽는 듯해서 참 좋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 연구록은 모두가 납득 가능한 주제로 책에서 발췌한 점이 좋았고 구운몽은 꿈이 연상되는 그림 자료로 좋았습니다. 근데 대본을 좀 많이 읽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 개인 연구록은 배경 지식 활성화를 위한 설명이 탁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생 행사를 소개한 것이 참신하고 신선했습니다. 마지막 개인 연구록은 깔끔한 발표 자료와 주제 조사 철저로 말이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근데 윤치민 선배님이 말이 좀 빨라서 아쉬웠습니다. 퀴즈는 골고루 잘 나와서 좋았습니다. 시비기 3조 정다현입니다. 첫 번째 개인 연구록은 재밌었고 많이 준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해서 감동 먹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연구록인 낙동강 전투는 흥미로웠고 대본을 보지 않고 말해서 감동 먹었고 세 번째 개인 연구록이 루핀과 베르테르 효과인데 새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공동 연구록은 라디오 형식을 도입한 게 마음에 들었고 BGM도 멋있었습니다. 퀴즈는 1등이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2기 1조 김영빈입니다. 공동연구록은 라디오 방송을 한 식으로 진행해서 참신했고 그리고 배경음악이 언제나 깔려 있어서 좋았습니다. 개인 연구록은 공동 연구록 스토리와 매칭이 되고 모든 회원님들이 공개 토론회라서 그런지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퀴즈는 난이도도 적당했고 문제 점수 밸런스도 좋았습니다. 다음은 2부 주제 토론과 반론인데요. 주제는 스스로 정한 내부적인 원칙과 그 원칙에 대한 외부적인 강압이 대립했을 때 내부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옳다이고 토론 시간은 5시 5분까지 할게요. 5시 5분까지입니다. 네. 찬성. 나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았어? 옛날에 다 돌아가면서 다 돌아가.
들어보자. 웃기라고. 그러면 딱 맞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얘가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금연을요 결심을 했어요. 직장 상사가 흡연을 권했어요. 흡연을? 담배 피라고. 이렇게. 당연하지. 그래 오케이 넘겨. 아무도 뭘 안 해. 이거를 만약에 이 사람이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사회성은 좋아지지만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다음에 이런 원칙을 정했을 때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굉장히 놀리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양해를 구하고 자신의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하나를 저버리면 나머지를 저버리게 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손이 마르는 한 번에 쉽게 무너져 버리면. 다음 것도 무너질 거다. 아니 그다음 세울 때 어려움이 있을 거지. 세울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다음에 정한 내부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다음에 세운 내부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강압을 내가 만약 지키고 내부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이익이나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 같은 이익이 오잖아. 근데 외부적인 걸 지켰을 때. 외부적인 걸 지켰을 때. 근데 그 이익이 오는 대신 나 스스로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할 거거든. 왜냐면 내부적인 원칙을 내 스스로 깨버린 셈이 되잖아. 외부적인 것 같은 거를 지키면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럭저럭 괜찮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인 규칙 지키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되게 찜찜하고 나중에 그 순간이 지나간 다음에도 보람도 별로 없고 그럴 테니까 그냥 외부적인 원칙과는 좀 위배가 되더라도 내부적인 규칙을 지키는 것이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가 자기 스스로의 약속인데 만약 외부의 것에 따르면 그 약속을 스스로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진정한 행복에 가깝다 쓰고 자신에 대해 떳떳해져. 우리가 마음이 떳떳해지고 뿌듯할 수도 있지만 그 자신이 느껴지는 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손해 같은 것보다 더 그게 기쁨이 와닿지. 그러니까요, 아무리 자신의 원칙을 지킨다고 그렇게 좋아져도 외부에서 이제 자신을 올라와줄 그러면 좀 사회에 좀 영향을 내부적인데 맥락은 다른 게 사람 자신감을 지키고 싶어서 외부에서 그거랑 좀 다른 게 그거는 선택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좀 정신적인 세계랑 물질 세계 둘 중에 선택하는 거니까 또 좀 내적 갈등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나랑 다른 외부인 강압을 하는 거니까 외적 갈등이잖아. 그러니까 좀 주제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왜 다른 것 같아? 약간 막 이해를 하긴 하겠는데 너무 길게 얘기를 해가지고 요점을 약간 근데 이거는 반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외부적인 강압을 가리킨다고 전제를 해야지. 아니지 좀 다른 거지. 그거는 그냥 자기가 내가 가치관을 더 선택해야 되냐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한 선택이냐 그건데 이게 원래 내가 근데 지금 정신적인 세계가 내부적인 원칙에 좀 포함되는 거잖아.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가 외부적인 강압에 포함되는 거잖아. 아니 물질적인 세계는 외부적인 강압에 포함되는 게 아니지. 왜냐면 외부적인 강압을 따른다고 해서 내가 돈이나 권력을 선택한 건 아니잖아. 그게
외부적인 강압이 돈이나 권력을 그 선택하게 하는 건 아니 그게 아니고 외부적인 강압이 돈이나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상황의 맥락 같은 걸 따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제 자체를 잘 그래가지고 만약에 있다는 거지. 누구 알아? 자기 스스로의 신조를 어기면서 강압하는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수용을 하면 약간 뭐라 해야 돼? 자아 정체성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체성을 잃는다? 자주성을 잃는다. 웬일 그런 거를 잃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예를 들어봐요. 예를. 자주성을 예를 들으면 너 때문에 자주성을 썼잖아.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자기가 정한 신념을 어길 때마다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죄책감? 그러니까 그러면 책임 안 져도 돼요? 예를 들어서 황교동 회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술자리가 있었어요. 부장님이 술 마시러 가자 해서 했는데 술 마시러 갔는데 술 마시러 갔는데 회원님은 술을 못 마셔요. 불구신자에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빠지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분위기가 다 깨졌어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현실 상황이 그러면 4, 2, 1, 3으로 할게요. 4, 2, 1, 3. 그리고 이번 토론 방식만 작년 방식으로 할게요. 네. 뭔지 알죠? 몰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 조 하고서 반론하고 한 조 하고 반론 이런 식이잖아요. 한 번 다 싹 돌아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반론 한번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12기 사조 황혜정입니다. 저희는 반대 의견 5개와 찬성 의견 6개가 나왔는데 반대 의견 첫 번째로는 사회생활에 지장을 준다. 두 번째로는 융통적인 상황 대처가 어렵다. 세 번째는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 네 번째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주관적 내부 원칙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찬성 의견 첫 번째는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자주성을 잃는다. 세 번째는 자신이 정한 내부적인 원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다섯 번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자아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주체성이 생긴다. 그리고 결론으로 옳지 않다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찬성 의견 3개와 반대 의견 3개가 나왔습니다. 일단 찬성은 첫 번째는 외부적 강압에 순응했을 때의 이익보다 내부적인 원칙을 따랐을 때가 진정한 행복에 가깝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해 더 떳떳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외부적인 강압을 따랐을 때의 이익보다 내부적 원칙을 어겼을 때의 죄책감이 더 오래간다. 이었습니다. 반대 의견 첫 번째는 내부적인 원칙만 추구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두 번째는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내부적인 원칙만 추구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반론은 찬성 세 번째 의견에 대해 외부적 강압을 따랐을 때 이익보다 내부적 원칙을 어겼을 때 죄책감이 더 오래간다는 의견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반론이 들어왔고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찬성 의견 7개와 반대 의견 6개가 나왔습니다. 찬성 의견 첫 번째는 스스로 세운 내부적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다음에 세운 내부적인 원칙도 지킬 수 없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외부적인 강압을 따름으로 인해 큰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가치관 확립으로 후회가 줄어들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개혁적으로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타인에게 좋은 공부기가 된다. 일곱 번째는 사회 회기라를 먹을 수 있다입니다. 반대 의견 첫 번째는 사회적인 갈등의 야기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원래 목적보다 더 큰 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내부적인 것을 선택하면 법을 어길 소지가 다분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12기 3조 최윤영입니다. 저희가 원래 반대 입장이 더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반대 의견이 1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 이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의견으로는 아이만의 사례를 보았을 때 외부적인 강압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돈이나 권력 등 물질적인 세계가 외부적인 강압을 가리키고 가치관 등 정신적인 세계가 내부적인 원칙을 가리킨다는 전제하에 사람들은 물질 망명주의에 빠져 타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첫 번째 의견으로는 자신의 신념대로 밀고 나가다 보면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립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반론으로는 찬성 두 번째 의견으로 순간순간의 외부적인 것을 따른다고 하여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의견 첫 번째 반론으로는 자신의 신념을 따른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스스로 정한 내부적인 원칙과 그 원칙에 대한 외부적인 강압에 대립했을 때 내부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입니다. 반론 준비 좀 길게 해주세요. 25분까지 할게요. 10분 드릴게요. 서로 교환해서 보셔도 돼요. 3조 거요. 1조 거요. 근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 나의 가치관만을 7개 생각하면 나랑 내가 고소이잖아. 기쁨과 고소야 나는. 나는 뭐 동물을 잡아먹지도 않고 친구를 보면 그 생생할 친구니까 생명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가공품만 먹어 가공품만. 그리고 자연에서 나는 옷도 내가 짜이고 집도 내가 지어. 좀 말이 안 돼. 완전 물질 의지라는 걸 내가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12기 4조 안예진입니다. 의견이 뭐냐면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가치를 놓칠 수 있다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가치가 불가능해요. 주제발제에 예시가 들었는데 불교 신자한테 술을 마시자고 했을 때의 그 선택에 대해서 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술자리에서 있는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팁도 있고 그런 다양한 여러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 가치를 얻을 수 놓칠 수 있다고요. 네? 놓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사회적 그런 팁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가치라고 포괄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팁 같은 정보나 그런 게 다 가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네. (12기 2조) 김희연입니다. 반대 2번 의견이 뭔지 했어? 1조 반대 2번 질문이요. 가치를 잃을 수 있던데 만약에 어떤 회사원이 그 사람이 원칙으로 실내에서 뛰지 않기를 원칙으로 삼았는데 회사 발표에 늦었어요. 근데 나는 소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뛰지 말아야지 하고 하면은 회사 발표에 늦어서 원래 목적보다 더 큰 막 회사에서 손해를 본다거나 그런 가치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걸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시키신 거 아닌가요? 11기 교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칙과 외부적인 강압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원칙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실내에서 뛰지 않는다는 회사의 발표에 비해 좀 사소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이 외부적인 강압은 회사의 중대 발표가 있다든지 뭐 다른 거래처와의 뭐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내부적인 원칙이 외부적인 강압에 비해서 좀 사소하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 외부적인 강압이 줄 수 있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회사에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거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는 너무 일반화시킨 이게 일반화가 아니라 아까 내부적인 원칙이 물론 되게 클 수도 있잖아요. 뭐 일평생 지킬 수 있는 가치만일 수도 있지만 좀 사소할 경우에는 그 외부적인 강압에 비해서 좀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할 때는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12기조 정하은입니다. 사조에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그게 지금의 사회랑 좀 맞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반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금은 그러니까 저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건 맞긴 한데 그렇다고 막 내 의견만 너무 주장하고 나의 가치관만 너무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뭐 현대 사회에 좀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실력이 하나도 안 유지입니다. 저희 조가 그렇게 의견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언어를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마이웨이가 있어요. 내 길은 내가 걷는다. 그러니까 윤예리 의원님이 쓰신 말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의 생활이나 인생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는데 내부적인 원칙을 선택함으로써 저희가 선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사회성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봤을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는데 뭔가 지금 현대 사회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현재 사회의 그 인간의 사회성을 배제한 다음에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럼 거기 인생을 봤을 때. 수정을 해주세요. 수정을 해주세요. 1조 김영빈입니다. 2조 찬성 1번에 그 외부적인 강압에 순응했을 경우보다 내부적인 원칙을 따랐을 때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에 그거가 대체 뭔 말인지. 순응했을 때의 이익보다 내부적인 원칙을 따랐을 때가 진정한 행복에 가깝다입니다. 네. 질문이신가요? 네, 질문인데요.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지. 네, 말하세요. 이 근거에 대해서 어떤 사례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죄책감이랑 관련이 있는데 외부적 강압에 이렇게 순응을 하면 좀 사회적으로 이익 같은 걸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나 그렇지 않나요? 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근데 내부적인 그러니까 외부적 강압에 순응했을 때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신의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들 것인데 내부적인 원칙을 지키면 그래도 자신한테 떳떳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신한테 떳떳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에 가깝다고 쓴 거예요. 이게 약간 저희의 가치관이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의견. 11조 수상경입니다. 일단 거기 3번 의견이 있잖아요. 혹시 그것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외부적인 강압을 따랐을 때 이익보다 내부적 원칙을 어겼을 때 이 죄책감이 더 오래 간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가치관을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굳이 3번 의견이 있는데 그걸 좀 더 포장해서 그러니까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했다는 건 좀 근거에 알맞지 않은 걸 생각했는데 왜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내부적인 것을 지키는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을 행복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돈을 많이 얻거나 사회적인 강압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좀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굳이 이게 행복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치관이 되게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약간 이게 사실 그러니까 주제 자체도 저는 솔직히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모든 토론이 마찬가지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1번을 적은 거예요. 저희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저 김영민 회원님 실교회는 아니는데 김영민 회원님이 반론한 원칙이라는 게 자신의 행복이랑 가치관에 따라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더 추구했을 때 얻는 행복이 더 크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거고요. 그 의견이에요, 저희 의견. 아 근데 그게 반대로 찬성이에요, 찬성. 찬성이에요? 알았어. 난 반대인 줄 알았죠. 근데 약간 아쉬웠던 게, 그러니까 이미 그 1번에 대해서 1번이라는 근거를 소개할 때도 이미 3번에 내용 들어갔잖아요. 좀 많이 네네, 덮치지 맞아요. 않았나 생각해서. 아,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번을 먼저 낸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생각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살짝씩 다른 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적었습니다. 약간 수정해 주세요. 네네. 1조 더 있으세요? 1조. 네, 2조장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청소를 도구의 중문부 제253차 토론회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네, 그럼 다음은 차주 토론 안내로 3조장 소영사연님께서 제254차 토론회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네, 저 11기 3조장 송영서입니다. 나가기 불편하니까 여기서 할게요. 이게 표지가 되게 재미없어 보이고 그렇긴 한데 안에 보면 글씨가 일단 되게 크고요. 그림도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줬으면 좋겠고 저희 휴회 뒤에 하는 거니까 좀 더 퀴즈나 이런 거 열심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도교사 선생님이 지도 조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시원하고 그런 날씨에 올해 특별히 4번에 걸쳐서 공개 토론했는데 마지막인데 많은 부형님과 또 토론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셔서 참관해서 매우 뿌듯하고 좋습니다. 회원들도 뭐 1명 결석하고 44명 중에 43명이 왔으니까 거의 다 참석했다고 치고요. 또 2조가 기획도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발표해서 좋은 토론을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발표를 보면서 퀴즈 같은 걸 만든 거를 이렇게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고 또 글씨 색깔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저쪽에서 잘 안 보이고 앞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 때 글씨도 좀 크고 색깔도 좀 뚜렷하게 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다음에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공개 토론회를 좀 다르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년에 이제 13기가 새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내년에 13기가 들어오면 공개 토론회를 이렇게 조별로 4번 하니까 신경을 1년에 4번이나 쓰려니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공개 토론회는 한 번 하고 대신 이 발표는 각 조마다 다 하고 시간은 이게 발표 시간을 한 3시간이나 3시간 반 하고 그리고 발표는 누가 하느냐? 새로 신입한 13기만 발표하고 12기는 각 조의 조장이야 12기는 13기를 이 지도 기획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번에 하면서 각 조별로 이 경시를 해서 심사해서 이 상금 주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괜찮겠니?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 니네 선배도 한 명 와 있고 그러니까 얘기할 사람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원래 토론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쉬는 건데 다음 주에 토요일이 현충일이라
그래서 이 공휴일날은 항상 안 했어요. 뺐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7월 첫째 주까지 이 토론회가 없는데, 토론회 없는 기간에 기말고사 시험 공부 하는데 기획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기말고사 대비 이걸 확실하게 하기 바란다고. 자, 또 기말고사 할 때 기획하는 이 양식도 있고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양식도 좀 고치고 취미에 맞게 그러면서 미리미리 기획해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 네, 선배님들 소개 있으시겠는데 7기 이조장분께서 네,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기 2조장이었던 김지선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수료를 한 지 한 3, 4년이 되고 고등부를 제가 못하고 지금 한 청솔 여기 방을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되게 감회가 새롭네요. 오늘 2조가 발표를 한다고 해서 연락을 해줘서 꼭 오라고 했는데 제가 늦게 와서 발표를 못 들어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오늘 보니까 독서 제재도 그렇고 토론 주제도 그렇고 되게 쉽지 않은 것들인데 되게 다들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저는 일단 오랜만에 왔으니까 차상학 선생님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여기 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었는데 수료를 하고 나서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솔에서 얻은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발표 준비하고 스스로 이렇게 토론을 이끌어가면서 얻은 것도 참 많았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른 학교 학생들을 만나면서 친해질 기회가 우리가 사실 학교 다니면서 별로 없잖아요. 이런 인연 자체가 정말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지금 7기 활동하면서 함께했던 애들과 지금 다 같이 친하게 너무 잘 지내고 있고 수능 끝나고도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같이 친해진 동기들이랑 꼭 나중에도 꼭 연락을 같이 하시고 또 청솔이 이렇게 그냥 역사가 짧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중등부는 한 10몇 이렇게 되지만 고등부도 되게 많고 저희가 청솔인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얼굴도 뵙지 못했던 선배들이 되게 도와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서울교육대학교 1호학번으로 입학하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에 청솔 선배 중에서 거기 입학하신 분들이 꽤 있으셔서 저도 입학하면서 연락을 드리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인연이 끈을 놓지 마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연락도 많이 해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은 사실 이게 지금 한 40명 정도 되나요? 네. 적지만은 않은 인원이잖아요. 사실 토론을 하기에는 좀 많은 인원일 수도 있어요. 저희 때도 한 4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선배들이 잘 이끌어가고 하려고 해도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인원이 많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이 나서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여기서 얻어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2년 정말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선배들이 역할이 많이 중요하니까 선배들이 또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저는 고등학교 가면은 시간이 없어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부를 안 했어요. 근데 제 동기 중에서는 많이 다들 했거든요. 하면서 되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시간은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건데 괜히 제 핑계였던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고등부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고등부 토론이 훨씬 더 심도가 깊고 오히려 훨씬 더 배워가는 것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고등부 때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안 하시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학생회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이주장 엄마 윤채민 엄마인데요. 딱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하라고 제가 너무 긴장되고 지금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이제 지금 마지막 공개토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공개토가 아니었을 때보다 지금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계속 어제까지도 3시 반에 잔 것 같아요. 채민이가. 그 정도로 많이 이주원들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너무 떨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잠깐 진정을 좀 할게요. 갑자기 말하니까 너무 떨리는데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보다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작년에 왔을 때는 처음 했을 때 굉장히 어수선하고 처음 느낌은 그때 그렇게 해서 토론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지금은 많이 애들이 성장을 하고 자기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보냈을 때 마음보다 지금 더 많이 이제 마음들도 커지고 성장하고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개월 정도 됐는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마무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들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 공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